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묘월에 태어난 사주 정화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정화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일간정이라고 하는 일간은 천간 네 번째 천간이 되면서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 병화였던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게 되면 병화도 화에 해당이 되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을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고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하고 정화하고 좀 다른 것이 병화가 양화였다라고 하면 같은 화이지만 정화는 음화가 되겠고요. 음화인 정화는 병화와 달리 얘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모닥불 같은 개념 내지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지만 병화는 좀 맹렬하고 기세가 강한 좀 진취적인 불의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음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더 밝고 더 뜨겁죠. 만약에 반대로 하늘에 떠 있는 불이라고 하면 정화는 모닥불, 전기불로도 볼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달빛이라든가 별빛 가지고는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화를 말할 때 조로 화를 쓸 때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개념에서 화를 쓸 때 항상 병화를 우선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병화 자체가 정화보다는 더 강렬하고 더 뜨겁기 때문에 조우를 할 때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단 금을 단련시키는 그런 용도에 있어서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월등히 강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죠.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할 때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겠다라고 하면 장작 가져와야 되고요. 전구를 켜가지고 불을 지펴야겠다라고 하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곳에 있어야 돼.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를 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인위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는 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인 목이 있어 주어야 된다. 이 목도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를 병화든 정화든 생조해 줄 수 있는 불은 간목이라야 되고요. 을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습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아니죠. 습목이기 때문에 습목인 을목 가지고는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매우 어렵다. 오히려 을목이 많게 되면, 습목이 많게 되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질식시켜서 꺼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작을 태워서 캠프파이어 한다고 불을 지펴놨는데 떼다 보니까 장작이 부족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저기 길거리에 있는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면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쑥을 뜯었다가 이제 모기불로 쓰게 되면은 여름에 모기를 퇴치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화를 지펴서 불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습목인 을목을 쓰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을 쓰는 것이 정화를 생조해줘서 불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간목이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화를 꺼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작은 불이 있는데 너무 큰 장작을 갖다가 덩태기로 올려놓게 되면 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오히려 꺼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큰 나무를 갖다가 적절하게 잘라서 캠프파이어를 할 필요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경금, 즉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큰 나무를
잘게 잘라가지고 잘 말려서 정화, 즉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지만 영화인 병화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정화는 그래서 인성인 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병하고 공통된 점은 정화도 일간이 화이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치열해지게 되면 너무 뜨겁게 되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해준다. 임수로서 왕한 정화를 갖다가 통제함이 필요하다. 개수는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개수는 정화를 보강,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를 꺼트려 버릴 수 있는, 불 피워서 캠파이어 열심히 하려고 불을 열심히 지펴놨는데 비 내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개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겠죠. 계절은 봄인데 중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월은 싸잡아서 목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가 태어나든 묘월에 태어나든 인성이 왕한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병화하고 달라서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많은 목이 정화를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인월과 묘월은 같은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 인월은 뭐가 왕하다? 인월은 그 본기가 간목이 돼서 간목이 왕한 것이고요. 묘월은 그 본기가 뭐가 되죠? 을목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왕한 것입니다. 자, 서두 정화의 특성에서 말씀드렸죠. 정화는 병화와 달라서 인위적인 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목이 필요한데, 그때는 간목이 필요한 것이지, 순목인 을목이 많으면 오히려 목이 불같이 돼가지고 연기만 나지 불이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의 정화가 태어났을 때는 그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목을 별달리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묘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순목인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묘목 가지고 정화를 생조하기가 어렵다, 생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묘월에 간목이 있으면은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것 같지만은, 역시나 묘월에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같이 있어줘야 된다. 양금인 경금이 있어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때, 경금은 간목을 갖다가 뭘 한다? 벽갑 인정해주고요. 벽갑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묘월의 간목은 정인이 별도로 필요하고 정제도 별도로 이렇게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 해서 더해서 이제 지지로 사화라든가 우화 등을 봐서 정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임수를 대동해서 보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라 개수를 보는 것은 썩 좋은 국세는 아닐 것이고요. 묘월은 간목경금을 아울러 쓴다, 이렇게 보시고 사주를 많이 한번 임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정화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목인데 얘는 음목이 되죠. 음목. 그래서 대 음이 됩니다.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대 음이 되는 것인데, 월지에 있는 목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즉 월지에 있는 목이 나를 생하는 것이니까 생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생하자는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인. 그래서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어저께는 양화가 음목을 본 것이고요. 오늘은 음화가 음목을 봤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격? 편인이 되고 편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하고 정화하고 차이 같은 화지만, 병화는 양화 태양과 같기 때문에 그냥 묘월에 일간이 왕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화는 작은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월지의 승목이 왕하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단 뉘앙스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지에도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묘목은 승목이라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있는 인목은 정화를 생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정화가 묘월에 인목까지 보게 되면 역시나 목이 너무 많아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저 목을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예요? 재성으로서 왕한 인성을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 용제파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용제파인은 제극인이라고 하죠.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하는 것인데, 용제파인하는 제극인은 좋은 것이고요. 탐제파인하는 제극인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재근인할 때도 이것이 용제파인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탐제파인으로 쓰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용제파인이면 좋은 것이고 탐제파인은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만약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용제파인에서 벽갑 인정을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니까 재성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월간의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임수 보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정화 일간도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뭘 좋아한다?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계수는 한수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특히 월간에 있는 계수는 일간에 있는 정화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계수가 정화를 갖다가 극파를 해버립니다. 극파. 그러면 정화가 금방 홀라당 꺼져 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 임수 계수가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단 정화는 계수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제 축토로 가서 정축일주가 되죠. 축은 습토입니다. 습토가 되면서 축 안에는 신금과 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간과 월간에 있는 임계수가 축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임계수가 약하다. 물론 저 임계수가 축 하나에만 통근하게 되면 임계수가 왕하진 않지만, 저것이 비록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저 개수가 정화 정도 꺼트리는 것은 능히 꺼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개수는 무조건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천간으로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하거나, 이거 묘월에 목이 왕하다고 해서 저 개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어서 저 개수는 제거를 시켜서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섣불리 경금이 투출한다라고 하면 금은 다시 개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지로 금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천간으로 경신금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재성이 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신금이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안 좋고, 지지로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지지로 금이 있게 되면 어차피 또 금은 목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만약에 수가 이렇게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수를 생하게 되는 것이 특히 개수를 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요. 지지의 자수가 아무리 축토하고 있어서 자축합 토가 된다 하더라도 자수 축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계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임수는 크게 두려울 것이 없지만, 개수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축 인묘, 지지로 자축 인묘를 다 가지고 있어서
기격에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봐서 보게 되면 뭐 기격 아닌 사주도 없을 겁니다.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경자시 못지않게 신의 시도 위험합니다. 그죠? 신금이 수를 생각이 될 것이고요. 임계수가 이거는 아까는 자축합토가 된다라고도 봤지만 이거는 해수는 임계수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뭐가 된다. 이걸 갖다 칠살무제라고 하고요. 이거 관사론적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투출됐는데 제어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비단 경자신의 뿐만 아니라 신축시도 마찬가지예요. 축축 두 개가 있죠. 이것도 토지만 둘 다 이 안에는 물기와 신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신금이 통근하고 있잖아요. 개수 임수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개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에 둘 수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 이민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천간에는 관살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축토가 없다라고 하면 관살에 뿌리가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엔 운에서라도 예를 들면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 금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 금수는 때 이 인계수가 작용해서 정화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볼 것인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갑진시를 얻게 되면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관살을 갖다가 간목이 설에서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죠. 이거 관살을 갖다 설에서 일간을 생긴다 해서 살, 인상, 생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무토기토가 투출돼서 저 수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거를 갖다 제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임계수가 뿌리를 얻었죠. 다행히 축토, 이것이 아이러니한 게 축토는 임계수의 뿌리도 되지만 무토의 뿌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으로서 살을 제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로 묘목은 정화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인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화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연애 인목을 갖다가 시지에 있는 신금이 인신상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은 되지 않습니다. 뭐 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충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접충은 극이요, 원격 충은 동이다,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서 충하게 되면 오히려 저 인목이 더 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개수가 위험한 것이 왜 위험하냐? 정화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개수를 반드시 제거시켜 주거나 화살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